데이터 센터에서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네,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는 네. 업을 한 5년간, 과거 한 5년간 진행을 네. 해왔었고요. 그 과거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많지 않았었고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내부 활용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네. 자체가 그 어떤 재화적 가치까지 이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년간 사업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네. 그 이게 데이터를 활용하면 돈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체감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비해서 한 네. 100% 매출이 신장하는 아 진짜요? 네네 100% 매출이 신장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졌었고요. 올해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네.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가가 네. 그 데이터 비즈니스가 시작한 지 네. 얼마 안 되고 네. 시장에 충분한 수요가 지금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어서 시장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갑시다. 예,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간접적으로 시장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수요자가 더 많아지고 네. 또 아울러서 또 공급자도 이제 그 데이터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서 네. 공급자도 지금 시장에 많아지면 네. 가격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1,000만 원 단위. 네, 그렇습니다. 싸도 1,000단위죠. 지금은. 네, 기간과 이제 데이터 네, 범위가 네,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워낙 이제 데이터량이 양이 네,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렇죠. 좀 기간을 좀 짧게 잡는 경우에는 비싼 가격을 이상을 상회한다는 걸 자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아직 시장이 이게 메인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데이터 네. 비즈니스를 앞으로 이제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비즈니스가 메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 저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10개의 회사 네. 총 저희 포함해서 11개의 회사의 데이터를 네. 한 군데 좀 모아놓고 아.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사업과 동시에 네. 그 일반 개인들한테도 네. 공개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좀 무료로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그 네. 혹시 이게 예, 연결돼 컴퓨터 되나요? 인터넷 되는데 네, 알 것 같아서. 네. 제 주소를 좀 치겠습니다. 네. 주소는 fn빅데이터.com이고요. 아, FN에서 하는 건가? FN 가이드? 아니요, 그 저희가 새로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파이낸스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fn빅데이터.com으로 네.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아,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왜 안 알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3법이 지금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네. 정확한 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제 금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서 이거를 이제 보안성 심의를 좀 완벽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 한 달간의 좀 안정화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마침 인터뷰하는 시점이 지금 네. 안정화 기간 동안이어서 아.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중에 공개는 하지 않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네.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약 한 달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시작할 그렇구나.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네. 이 데이터 셋, 그 데이터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네. 분석 시각화라고 해서 이제 GIS 분석이라든지 네.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으실 텐데 태블러라고 해서 이제 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데이터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네. 파이썬과 알스튜디오라고 해서 이거는 AI 분석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AI 분석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그 좀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한번. 네.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죠? 네네, 이거 안 나와. 네. 당연히 안 나가죠. 저도 데이터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네. 일종의 이제 데이터 셋으로 들어가셔서 네.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닐슨 데이터가 여기 나오고. 네, 저희 10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부동산 데이터도 있네요. 네, 부동산 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학교 정보, 표준지, 표준주택 이런 정보도 있지만 네. 그 감정평가사협회의 가장 데이터의 장점은 네. 그 감정평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집가라든지 아파트 시세당 감정평가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유통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파트 데이터다라고 아파트 데이터는 실거래가 저희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실거래가는 이미 뭐 여러 군데서 좀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감정 평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권리금, 네. 상점의 권리금 이런 부분들도 네. 사실 공개가 일부는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고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서 네.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감정평가사협회가 가진 데이터 장점은 실제 감정 평가된 데이터 가격이 네.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가 나오면은 그 가격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분석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업종별로 그리고 상권별로 지역별로 네. 감정평가 데이터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 받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감정평가 데이터 그 네. 기반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저희가. 네. 그거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내 물건 대출 받을 때 이 정도 감정평가 금액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네. 좀 넣어보기도. 그래서 지역별 매각 통계 뭐 이렇게 네. 보면 이 감정 금액 같은 네네. 경우는 이 최초로 일반한테 공개되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네.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고, 이 샘플 데이터를 보다 좀 더 상세한 데이터는 구매를 해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네. 것처럼 보안성 심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네. 데이터셋을 다 지금 올려서 없고. 구매까지는 저희가 그 일반 공개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보안성 심의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고 네. 저 일부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좀 네, 도움이 그 되겠네요. 데이터셋을 볼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 이제 이런 쪽에 들어오시면 전기료를 좀 시계열로 유심히 보는 게 실제로 그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네. 되는 뭐 정확한 그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추정. 네, 충분히 이용해 보면 이용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는 차이점을 네.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어느 공단에서 네. 전기료가 그 평소와 다르게 네. 급격하게 좀 빠졌다. 감소했다. 예, 감소했다. 공장을 멈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지금 지속되는 게 네. 패턴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뭔가 엑시트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거죠. 앞에 언론이 뭐라고 떠들건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여기 공장 멈췄다는데 네, 너무 부정적인 걸 아니, 말씀드리면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네. 얘기하자면 여기 막 죽겠다고 뭐 아파트든 네, 맞습니다. 뭐든 뭐 네. 상가든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전기 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해. 공장 하나 들어온 것 같아 막.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데이터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공공 데이터도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건보료 데이터라든지 네. 뭐 세금 납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심히 보면 물론 이제 개인정보까지는 아무리 이제 공공정보라도 이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네. 어떤 지역별 특성을 시계열로 이제 바라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미 장사하고 계신 분이 이제 앞으로의 매출을 추정해 본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통화량으로 지역 트래픽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건물주가 야 월세 올려야 돼. 우리 네. 트래픽 5% 증가했어. 네. 5% 올린다. 네. 반대로 세입자는 트래픽 대비 결제율이 몇 퍼센트 떨어졌습니다. 네네. 이 지역의 소비 성향이 이렇게 된 것 네.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때 근거가 서로 네. 누가 갖고 있냐. 이게 네. 저희의 용어로는 그게 대안 신용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안 신용평가. 예, 기존에 이제 신용평가를 하는데 네. 이제 그 금융 이력을 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을 본다든지 아니면 유동인구를 본다든지 아니면 SNS 검색 내용을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대안신용평가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대안신용평가가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그 규제적인 제도적인 네네네. 이슈도 좀 풀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되긴 하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 분명히 그 오히려 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라면은 그런 규제라든지 어떤 사회적 담론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이게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직방 같은 데서
뭐 어떤 서비스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직방에서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그런 가격이랑 네. 내가 한번 조회하는 가격이랑은 좀 그렇죠. 나중에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여기서 데이터를 데이터셋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네. 일반 분석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 같은 경우도 네. 그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제 무료로 오픈할 예정이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네, 되면 네, 네. 이런 부분도 계속 아. 좀 무료로 제공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네. BC에서 하는 거예요? 금융 빅데이터를? 예.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이제 한 네. 10개 저희 10개 저 이거 센터들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SK 데이터 허브 쓰거든요. 네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유사한 형태입니다. 저희는 근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셋을 직접 수집을 해서 네. 다양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네. 이제 뭐 색깔별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네. 안전이다, 주의다, 경계다, 위험이다라는 거를 여기 네. 보시는 건 이제 매출액 증감, 뭐 상주 인구수 증감, 가맹점 창폐업 수,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 이런 네. 거를 가지고 인구가 줄고 뭐 네. 폐업도 늘고 네. 그런데 그쵸 매출액도 줄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부터인데요. 네. 과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 매출액이 뛰었는데 네. 지금 매출액이 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이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발생했던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주 인구수도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거주 인구수들 자꾸 빠져나간 거죠. 네네. 빠져나가고 그 가맹점 창폐업도 이때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네.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 이미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니 그 전기세 그거는 진짜 대박인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전기세 늘어나면 네, 그 어떤 기업 분석할 때 해당 네. 기업이 네, 그 기업을 특정해서 데이터를 제공하진 않지만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전기세의 대부분을 그 기업이 쓰고 있으면 네, 해당 지역의 그 전기세 증감률과 이 기업 실적이랑 상관관계 뽑아보고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쓸 수도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 이제 개인이 이용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쉬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어떤 네. 데이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기업이나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로 내가 평가받는다라는 걸 네. 알면 그거를 네. 조작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유튜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람들이 뭐 조회수로 알아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를 막 해주고 구독 눌러주는 그런 네, 반칙 있죠. 서비스들이 네, 있죠. 네. 생겨나게 되는 거고 네, 네.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본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라는 데이터를 네, 가공하고 그렇죠. 싶어하는 그럼요. 그 욕구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추정식 데이터, 기존에 네. 있던 데이터, 음, 원래는 안 봤지만 조합함으로써 의미가 생기는 데이터 이런 거는 네, 진짜 투명도 있게 뭔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치를 찾아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 많이 네.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되고 이제 결합에 따라서 뭐 예를 네. 들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끔 된다든지 아. 데이터와 데이터 간에 이미 통계된 데이터더라도 네. 통계화된 A 데이터와 통계화된 B 데이터를 네. 즉 같이 막 이러저러 저렇게 섞어서 이제 봤더니 이건 누군지 알겠어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쵸, 뭔가 그럴 수 있죠. 이건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약간 부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사회에서 네. 좀 그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나 오히려 데이터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정보보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활성화하고 강화시키는데 네. 좀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오히려 그게 음성적으로 네. 데이터가 이용할 사람들이 적고 네.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고 그 가치를 모를 때는 네. 오히려 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음성적인 시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복합해서 네, 어떤 결과를 유추해내는 거.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데이터가 하는 일이고 네,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네. 그런 네, 일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많아져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닙니다. 예, 예. 또 하나 뭐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존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데이터를 좀 가져오는데 최근에 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라스트 마일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라스트 마일이요? 예, 예. 어. 고객에게까지 도달하는 거리. 과거의 카드사 데이터만 보면은 네. 그 업종에 대한 매출밖에 모르거든요. 네. 그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뭐 충분하게 의미가 있고 어떤 시계열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네. 마케팅에 만약에 활용한다면 이런 게 또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카드 승하차 찍으시잖아요. 네, 직접. 예, 예. 팀원이나 뭐 네. 이제 뭐 지역마다 네, 네. 좀 다른 교통카드를 찍는데 어떤 하차 네. 이후에 하차 태그 이후에 그 실제로 그 다음 매출이 발생하는 데까지 네. 그 어떤 패턴이 보인다. 네. 어떤 사람별로 그리고 뭐 이용 업종별로 그리고 구매 물품별로 그런 그 패턴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네.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거든요. 고객이 하차한 데서 집에까지 도달한 최종 소비하기까지의 마지막 그 짧은 순간 그 데이터가 패턴화하게 되면 그 패턴을 가지고 그 어떤 새로운 고객이 이 패턴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한테 맞는 오퍼를 제시를 해주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데이터가 활용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그런 네. 관련 부서에 물어봐야 되나?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 여부가 네. 실제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랫폼 저희가 구축했던 네. 이제 플랫폼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10개 플랫폼이 저희가 이제 구축이 됐고 네. 또 아울러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업종을 무관하게 네네. 데이터 스토어라는 게 또 시중에 오픈이 되면서 네. 검색을 하면 그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이터 스토어요. 예, 데이터 스토어. 그거는 BC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 그거 데이터 아니에요? 스토어는 그거는 이제 그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나라에 사업인데요. 하는 거구나. 예, 정부 주도 사업인데 각각의 기업들이 네. 거기다 데이터를 올려놓고 네.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터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도 네. 무료 데이터들도 많이 있겠네요. 네, 거기도 일종의 이제 일부 이제 무료 네.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약간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그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도 약간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쌓고 네. 데이터를 유통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작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네. 올해는 이런 데이터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저는 명칭하고 싶은데 네. 뭐 큐레이터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썼을 때 가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썼을 때 돈이 된다는 거를 좀 저희가 알려주도록 좀 올해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돈 버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공동 저자이신 임세현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